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벌써 2021년에 반년이 지났어요.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7월 초인데요. 올해는 장마가 늦기 시작해서 이제 장마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고, 또 장마도 시작돼서 약간 우울하고, 그런 우울함을 날리기 위해서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름이 고하니 우울함을 날리기 위해서 시원한 화이트 와인으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생클레어의 파이오니어 블럭, 블락은 11번이고요 그리고 빈티지는 2020년입니다 생클레어도 우리나라에서 참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소비뇽 블랑 와인이에요. 그리고 소비뇽 블랑 이외에도 피노누아라던가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피노누아도 저도 괜찮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병을 따는데요, 풀향이 너무 세게 올라와갖고 병을 따자마자 풀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향이 센데요, 이렇게 잔에 따라 놓으니까 그래도 병에 따면서 곧바로 올라왔던 그 정도는 다행히 아니네요. 풀향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모과 복숭아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향이 꽤 세갖고 약간은 한약같이 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줘요. 풀이라도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풀의 향이 나요.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매우 옅어요. 그래서 페일 스트로우 정도의 색깔입니다.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매우 밝은 축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도 매우 높고요. 마시다 보면은 맛에서도 풀의 향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향에서 났던 과실류 향이 나긴 하는데요, 진짜 안 익은 느낌이에요. 다 푸릇푸릇한, 좋게 얘기하면 매우 프레시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설익어서 쓰거나 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과일을 연상케 합니다. 생클레어라는 단어는요, 생클레어 와이너리가 위치한 곳에 처음으로 정착해서 포도밭을 일군 사람인 제임스 싱클레어 가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인을 만든 분들과는 혈육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생클레어 브랜드는 1994년에 처음으로 생산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까 처음에 강했던 풀향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럽고 살짝은 달큰한 느낌을 주는 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풀의 향이 조금은 줄어들고 과실의 향이 조금 더 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차게 곧바로 칠링을 해서 먹는 것보다는 따로 놓은 다음에 5분, 10분 정도 있다가 즐기시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르자마자 초반에는 너무 설익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화이트 와인을 먹으니까는 화이트 와인에 어울릴 만한 음식들을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낙지, 전복,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전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낙지 많이 들어있고 트러플도 넣었어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요거는 만들면서 준비했던 쪘던 낙지랑 전복이고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메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져요. 온도를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따로 놓은 다음에 5분에서 10분 뒤 그 정도에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와인잔은 따로 놓은 지 한 30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별로예요. 그래서 이 와인도 소비뇽 블랑인 만큼 기본적으로 칠링하고, 그리고 너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와인잔을 비우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펜네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죠. 소스는 산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풀향이 살짝 약해져서 파인애플 향이라던가 그리고 약간의 꿀향도 느껴져요. 처음에 어렸던 향이 날아가고 나서는요, 전체적으로 살짝은 달큰한 잘 익은 과실의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메시드 포테이토 자체는 와인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메시드 포테이토가 감자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케찹을 찍어 먹는다고 하면 약간은 화이트 와인이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도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을 경우요, 케찹에 화이트 와인이 밀린다기보다는 인공적인 달콤함과 와인의 프레쉬함이 겹치면서 별 매칭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쉬드 포테이토 혹은 감자전이랑 드실 때는 그냥 감자의 은은한 향기와 와인을 즐기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레쉬한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이다 보니까요, 물론 이런 삶은 해산물과도 조합이 당연히 좋습니다. 오늘의 BGM은요, 영국의 슈퍼밴드라고 불리웠던 페스트웨이의 해프트입니다. 페스트웨이는 원래는 메탈리카 같은 슬러시 메탈 밴드에 영향을 줬던 직선적인 음악을 했던 모토헤드의 기타리스트인 페스트 에디 클락과요, UFO의 피트웨이, 두 분 다 예전 자신 밴드에 불만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기로 했고, 페스트 에디 클락의 페스트, 그가 기타를 매우 당시에 빨리 쳤기 때문에 페스트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트웨이의 웨이가 합쳐서 페스트웨이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피트웨이 같은 경우는 음반사와 계약상의 문제로 이 앨범을 녹음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밴드를 나가게 됩니다. 드러머는 험블파이의 제리 슈얼이고요. 주목할 만한 것이 이 밴드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보컬리스트인 데이브 킹입니다. 이게 1집인데요. 이 앨범의 베이스는요, 미키 피시라는 세션 베이시스트가 녹음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 앨범 크레딧에 있진 않아요. 방금 데이브 킹을 말씀드렸는데요. 데이브 킹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전설의 밴드인 레드 제플린의 보컬리스트 로버트 플랜트와 매우 흡사한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랑 비슷한 것이 아니라 데이브 킹도 목소리에 중심이 있는 엄청 파워풀한 목소리를 들려줘요. 목소리가 로버트 플랜트를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창력 자체가 엄청 좋았던 거죠. 이들은 주로 레드 제플린의 음악 중에 드라이브감 있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주로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곡한 해프트라는 곡은 미들 템포의 좀 더 레드 제플린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레드 제플린을 좋아하는데 페스트웨이를 몰랐다고 하시면 이 1집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페스트웨이의 해프트는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생클레어 파이오니어 블럭 소비뇽 블랑 2020년 빈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와인을 따르고 나면요, 매우 어린 쌩쌩한 풀향, 그리고 풋꽃 취향, 그게 매우 심해요. 물론 소비뇽 블랑의 특징이지만은 이 와인은 빈티지도 2020년, 그래서 어려서 그런지 그 향이 특히나 강해요. 그래서 그런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2020년 빈티지를 곧바로 접하신다 그러면 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2년 지난 빈티지를 접했을 경우 좀 다를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풀향이 좀 약해지고 초반에도 느껴졌던 과실향들이 좀 살아나요. 파인애플이나 모거 같은 그런 향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향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와요. 작은 과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설익었던 그런 과실류의 향이 점점 풀리면서 점점 더 익은 과실류의 향, 그리고 약간의 꿀향 같은 것도 줍니다. 이 와인의 가격이 이마트 입사해서 25,000원, 그리고 머지 포인트 같은 걸 먹여서 좀 더 싸게 사면 2만원 정도까지 살 수 있는데요. 화이트 와인을 딱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런 전형적인 소비뇽 블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꽤 마실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연애 모임 같은 거 할 때 부담 없는 화이트 와인으로 한 병 넣기에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풀향이 매우 센 건 맞지만은 한 20-30분에 걸쳐서 풀리면서 먹으면은 그 변화도 느껴지고 매우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병을 혼자서 다 비운다, 그러면은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나 도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